네, 안녕하세요. 정원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다시 한 번 더 이탈리아를 가볼 텐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또 뜨거웠던 더비 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르비 디탈리아라고 하는 유벤투스와 인테르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밀라노 더비, 데르비 델라 마돈니나라는 더비 매치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AC 밀란과 인테르의 맞대결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갔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그 경기가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유벤투스와 인테르의 더비 매치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두 팀 간의 맞대결, 이 데르비 디탈리아라는 이탈리아 더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운 대결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봤을 때 이번 시즌에 두 팀 간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4대4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이 축구에서 4대4, 8골이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데 확실히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정말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그 경기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들, 과거로 돌아갔을 때도 유명하고 재밌는 경기가 많이 펼쳐졌던 만큼 이날 경기도 굉장히 뜨거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팀의 상황을 조금 보고 경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나름 잘 보냈습니다. 특히나 전반기에 이제 무벤투스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서 무승부로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수비진의 줄부상이 있었던 유벤투스였는데 일단은 수비적으로 보강을 좀 했어요. 베이가를 첼시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뉴캐슬에서 로이드 켈리를 데리고 오면서 왼발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볼 수 있는 자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적으로 보강을 어느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이번 시즌 전반기였는데요. 블라우비치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득점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던 티아고 모타 감독이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콜로무아니를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프랑스의 콜로무아니가 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족했던 득점력을 키우는데 콜로무아니가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들을 좀 보면은 사실 경기 내용은 티아고 모타 감독이 조금은 기복이 있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약팀과의 경기에서도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는 없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팀이 어려울 때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한 방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전반기에 유벤투스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 후반기에는 드디어 그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무아니가 개인 기량 혹은 빠른 역습 전환을 통해서 박스 안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벤투스가 승점 3점을 연이어서 따내기 시작했던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되짚어 봤었지만 데르비 델라 마돈니나, 이 밀라노 더비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C 밀란 콘세이산 감독이 인테르를 상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인테르를 조금 더 괴롭힐 수 있는지,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사실 세리에 네 팀들에게 조금 알려줬던 교보제 같은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를 이후로 해서 사실 인테르를 상대하는 팀들이 어느 정도 그 방법을 좀 찾기 시작했거든요. 피오렌티나의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만났던 유벤투스 상대로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이번 시즌 이제 인테르가 그러한 문제를 조금 되돌아봤을 때는 확실히 전반전 이후 후반전으로 전환이 됐을 때 중원 미드필더들의 기동력, 그리고 수비 자원들이 높은 위치로 올라갔을 때 뒷공간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량과 높은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인테르의 선수단이 현재 세리에 내에서도 가장 높은 연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의문부호가 달기 시작했고, 그러한 공략 포인트를 이제는 세리아 네 팀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최근 흐름이었다. 이것도 같이 맞물릴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일단 유벤투스의 라인업에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번 시즌 내내 든든하게 봐줬던 로카텔리가 빠지고 케프람 티람이 거기에 홀딩 미드필더 6번 역할에 들어갔거든요. 이 선수가 사실 6번 역할을 볼 수는 있는 선수지만 6번 역할을 봤을 때 본인의 장점이 막 도드라지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8번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6번을 보좌해줄 수 있는 동일선상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본인이 직접 6번에서 빌드업 혹은 센터백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적인 커버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중책의 임무를 좀 맡은 경기였습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은 기존의 로카텔리가 아니라 조금 더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케프람 티람을 홀딩 미드필더에 두면서 케프람 티람 그리고 코프 메이너스 그리고 활동량이라고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맥케니조차도 10번 미드필더에 배치를 하면서 정말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마커스 튀람에 대한 부상 그리고 컨디션 난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커스 튀람이 아니라 이날 경기는 타레미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타레미가 선발 출전하면서 기존의 3백과 양쪽 윙백들 그리고 중원 미드필더까지 기존 자원들 베스트 11이 나온 것과는 별개로 라우타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날의 짝은 타레미가 배치가 되면서 지난 어려웠던 피오렌티나 2연전에서 그래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아르나우토비치의 결승골 그러한 역할처럼 마커스 튀람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서브 공격수들의 대체 자원의 역할 이날 경기의 중책은 타레미 선수가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리뷰를 하면서 어떠한 꼭지점이 있었는지를 좀 되돌아보고 결과적으로 유벤투스가 왜 승리를 하게 됐는지 인테르는 왜 패배를 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순서를 마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경기를 좀 치렀을 때 양상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공 상황에서는 두 팀 모두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지공 블럭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 제가 누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챔피언스리그 최소 실점 팀답게 완벽하게 지공 상황에 내려앉았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유벤투스가 인테르의 지공 블럭을 공략하기에도 어려웠고 반대로 유벤투스도 4-4-2 플랜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이번 시즌에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실제로 이제 선취골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또 유벤투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드를 내어주는 골을 쉽게 내어주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격력이 조금 약화된 인테르의 공격력이 유벤투스의 단단한 수비 블록을 공략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팀 간에 서로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앞서 제가 키포인트로 잡았던 공수가 빠르게 전환됐을 때 그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역시 디마르코와 바스토니가 구축이 되어 있는 인텔의 왼쪽 라인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미키타리안까지 합류되면서 3명의 조합에서 왼쪽에서 측면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인텔은 둠프리스가 또 있었는데요. 현재 둠프리스는 세리아 내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수비수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의 흐름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의 둠프리스는 타레미, 라우타로 그리고 둠프리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공격수와 같은 역할까지 수행을 해줬습니다. 둠프리스가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을 하면서 유벤투스의 왼쪽 풀백 사보나하고 직접적으로 경합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장면에서 인차이 감독은 어느 정도 둠프리스의 공격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사보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사보나가 수비적인 부분은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둠프리스의 최근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는 둠프리스의 최근의 공격력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사보나 선수 혼자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전반전이었고요. 이러한 장면에서 계속해서 사보나가 둠프리스를 놓치게 되고 속도 그리고 힘에서 밀리게 되면서 이 본인의 지역의 뒤쪽 커버를 가지 못하는 장면 그러면서 둠프리스에게 계속해서 찬스가 났던 인테르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르는 왼쪽 공격과 오른쪽 공격 왼쪽은 디마르코 바스토니가 얼리 크로스라든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을 보여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둠프리스가 직선적으로 계속해서 침투를 가져가 주면서 박스 안에서의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골대까지 맞추는 장면 그리고 라우타로에게 정말 기가 막힌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보여주면서 사실 인테르가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장면을 꽤나 많이 만들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웠던 거는 결정력이었죠. 라우타로가 원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와는 별개로 이번에 유벤투스 원정을 떠난 라우타로 상대 센터백 베이가하고 가티에게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둠프리스가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그런 인테르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케프람 티람이 홀딩 미드필더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쿠프메이너스 그리고 맥케니가 약간 높은 위치에 위치가 되면서 쿠프메이너스는 빌드업 시에는 도와주러 내려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주고 맥케니가 높은 위치에서 정말 많은 활동 반경과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콘세이상 역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니코 곤잘레스는 오히려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유벤투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티모시에아가 오른쪽 풀백을 쓰게 됐고 왼쪽은 사보나가 왼쪽 풀백을 쓰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코프메이너스가 적재적소의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케프람 티람에게 빌드업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던 전반전 유벤투스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인테르의 미드필더진들이 케프람 티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서 케프람 티람이 볼을 방출시키는 데 있어서 꽤나 어려운 흐름을 가져갔던 전반전 유벤투스 흐름이었고요. 이러한 장면에서 코프메이너스가 조금 더 도와주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양쪽 풀백들이 빌드업 시에 조금 더 안쪽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이 아니었던 부분이 확실히 케프람 티람을 힘들게 했고 높은 위치에서 인테르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했던 유벤투스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테르가 전반전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흐름이 올라왔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축구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득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했던 이 인테르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확실히 후반전에 티아고 모타 감독이 변화를 조금 먼저 줬습니다. 특히나 이 왼쪽에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금 더 노출하고 있었던 사보나를 후반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체를 가져가 줬는데 교체를 들어온 선수가 캄비아소가 됐거든요. 캄비아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프람 티람에게 너무 과부하가 많이 되어 있는 빌드업, 그 부분을 캄비아소가 인버티드 형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빌드업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프메이너스의 동선도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약간의 8번 위치에서 머무를 수 있었고, 캄비아소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코프메이너스가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면서 볼을 조금 더 받기 편한 상황을 티아고 모타 감독이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맥케니 선수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유벤투스의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많은 활동량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느 선수의 활동량이었냐면 맥케니에 대한 활동량이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맥케니 선수는 뭐 활동량 그리고 다재다능함이 장기인 선수인데 확실히 이날 경기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 가담, 수비 커버, 그리고 빈 공간, 맨투맨 마크까지 가져가면서 중원에서의 이 약간의 기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인테르의 미드필더진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줬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후반전에는 콘세이상과 니코 곤잘레스도 압박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4-4-2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서의 경기 영향력이 인테르가 올라가야 되는데 확실히 이러한 부분에서 안쪽으로 좁혀져 있는 유벤투스의 미드필더들을 조금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특히나 볼을 자유롭게 받아야 되는 특성이 있는 차란누글루 선수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그런 국면으로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됐던 유벤투스였습니다. 유벤투스는 양쪽 윙포워드까지 정말 많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과 낮은 위치 내려오주는 전체적인 팀 레벨, 팀의 압박 위치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였고요. 사실 이 키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승부수가 났습니다. 인테르는 제가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반전 가면 갈수록 약간 떨어지는 페이스, 특히나 그 페이스가 어디서 떨어지냐면 중원 미드필더들 간의 어떤 간격 문제, 차르노글루가 볼을 쉽게 받아서 빌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역할을 바렐라가 수행을 해주는 경향이 꽤나 많은데, 바렐라가 그것까지 해주면서 활동량도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가담까지 해주기에는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3명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미키타리안에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전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미키타리안 선수도 나이가 꽤나 많거든요. 전반전에는 좌우 전환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담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던 미키타리안인데 후반전 가면 갈수록 약간의 페이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차이 감독이 교체에 대한 페이스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벤투스에게 선취골 실점을 내어주고 나서 교체를 가져갔고, 유벤투스는 이 흐름에서는 일단 스코어를 만들어낸 이후에 본인들이 잘하고 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수를 한 명 더 추가하면서 인테르가 기여를 올렸지만 변화를 가져갔던 거는 좀 늦었던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유벤투스는 득점 장면을 한번 보면 좋은데, 유벤투스의 이날 경기 득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선수는 물론 득점을 했던 콘세이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콜로 무아니였습니다. 콜로 무아니 선수가 이제 유벤투스 오면서 이적 이후에, 겨울 이적 시장의 이적 이후에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선수다라는 현재 평가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득점이 아니더라도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경합 상황이 나왔고 거기서 상대 수비 3명 정도의 어떤 경합 상황에서 본인이 일단 바디체크를 통해서 볼을 지켜냈고 발을 통해서 특유의 그 마르세유 턴을 통해서 일명 무한히 턴을 만들어줬고 거기서 옆으로 연결해주면서 콘세이상이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 뭐였냐면 공격수가 박스 안에서 그렇게 볼키핑이 되어줬고 바디체크를 통해서 상대 수비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장면에서 등 뒤에 있었던 미드필더 바렐라라든지 미키타리안 그리고 눈 앞에 있었던 센터백들도 모두 콜로무아니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마련이 됐었고요. 그 장면에서 볼을 옆으로 내줬고 콘세이상이 마무리했던 장면,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벤투스가 계속해서 좋은 장면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블라우비치라는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콜로무아니를 기용했었고 결국에는 그러한 장면에서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냈던 티아고 모타 감독의 어느 정도 신뢰가 바탕이 됐던 콜로무아니의 득점 연계 그리고 도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에 이제 골문 안에서의 조금 답답함 그리고 상대 수비와 경합을 했을 때 그게 경합 이후에 2차 상황으로 연결되는 아쉬움이 블러비치에 계속 따랐었는데 콜로무아니가 정말 그림같이 그러한 역할을 쏙쏙히 넘어와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윙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로 벌릴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안쪽으로 좁히는 형태를 많이 보여줬고 공격 시에도 그런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의 직접적인 득점 장면까지 나오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보여줬지만 활동량이라는 키워드를 이날 경기 완벽하게 들고 나왔고요. 거기서 중심이 됐던 케프람 티람, 맥케니 그리고 코프메이너스 이 세 선수 뿐만 아니라 니코 곤잘레스와 콘세이상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지역부터 압박을 해준 이후에 수비 선수들까지 강한 압박 레벨과 간격을 유지해주는 형태를 1분부터 90분 그리고 추가 시간까지 보여줬던 유벤투스의 정말 좋은 에너지 레벨이 유지됐던 수비 블럭이었습니다. 반대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유벤투스의 단단함을 뚫어낼 수 있었던 찬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전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꽤나 많이 만들었던 인테르였는데 축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점을 해야 이기는 스포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득점이 되지 못했던 것, 현재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는 마커스 튀람에 대한 부재, 라우타로가 주장을 달고 있고 정말 많은 활동량이라든지 열심히 뛰면서 팀을 독려하고 외국인 공격수로는 현재 세리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라우타로지만 최근의 흐름은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득점이 터져야 되는 부분에서 공격수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고 사실 마커스 튀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라우타로 그리고 타레미, 아르나우토비치 그리고 이날 경기 출전한 코레아까지 공격수들 중에서 이렇다 할 만한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지 못했던 결정력의 차이가 이날 경기 또 스코어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었고요. 인텔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나폴리와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폴리와 정말 1위 결정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노아의 경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페이스를 올려야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형태에서 좀 리스크라고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한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데르비 디탈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팀이 만나면 굉장히 화끈했는데 사실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날 중계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개인적으로는 두 팀의 공수가 너무 빠르게 오가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선수도 잘못 이야기하고 말실수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하셨던 팬분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던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경기였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경기 중 그리고 중계 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전술적 변화 형태라든지 중간중간 선수들의 위치 변화 거기에 대해서 감독들의 지시가 들어갔던 부분들을 꽤나 많이 언급을 했던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 득점은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었지만 그런 득점과는 좀 별개로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고 골대 맞추고 유효 슈팅 그리고 골키퍼들의 선방 아크로바틱한 슈팅들까지 정말 여러 장면이 많이 나왔던 이날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탈리아 데르비 디탈리아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